자, 문학 오답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학 오답 정리하는 방법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당연히 모의고사가 있어야겠고, 모의고사, 많은 모의고사 문제지. 그 다음에 작은 노트가 있거나 아니면 개납이라고 그러죠.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뭐 문학을 하기 위해선 요거 두 개가 이제 준비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답 정리하는 거 이제 앞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내가 이거는 오답 정리하기 앞서서 내가 3등급에서 4등급이다 라는 친구들은 먼저, 그러니까 오답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문학을 3, 4등급 친구들은 이게 4등급 이하, 4등급부터 문학을 문제를 풀어온 게 자체가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일단 늘려줘야 돼. 이 친구들은 문학을 어려워하는데 어디서 어려워하냐면 고전 문학에서 어려워요. 왜? 현대 문학은 읽을 수 있으니까. 고전 문학은 읽기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고전 문학을 양쪽으로 먼저 조져주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고전 문학 모의고사 기출문제지 말고 필수 작품이 있는 문제집을 한 권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한 권을 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푸니까 양쪽으로다가 필수 가사라 그래서 자, 상춘곡, 면왕정가, 송미인곡, 삼이인곡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누왕사, 선상탄. 자, 내가 지금 이걸 관동별곡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하나 사야 돼. 나 이거 읽고 어느 정도에 섞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고. 자, 그럼 문제집 추천해드리면 사실 뭐든 상관없는데 손쉬운 고전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얇고 가격도 적당히 저렴하고 작품 순으로 시대 순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하나 사서 문제를 먼저 풀자. 일단 문학을 하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풀고, 근데 이제 고전이라는 게 문제를 풀었는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집이라 해설이 돼 있지가 않아. 그 고전이 해석이 옆에 써 있지가 않아. 그냥 이제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유튜브에 대부분의 주요 가사들은 제가 다 해놨어요. 강의를 해놓고 더보기 누르면 해설지도 실어놨어.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공부를 한 달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오답 정리로 좀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일단 오답 정리의 기본이죠. 해설지를 봐야 하는가. 오답 정리의 순서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채점,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풀기. 시간이 없으면 틀린 거 다시 풀기 건너뛰셔도 돼요. 채점하고 그냥 바로 해도 돼요. 틀린 거 다시 일단 풀어보기. 그 다음에 체크, 표시. 9번이요. 표시라고 할게요. 이 표시 뭐냐면 틀린 거랑 애매한 거 표시, 오답 정리해야 할 것들을 일단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오답 정리 그리고 해설지, 이 순서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설지 안 보셔도 돼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해설지를 아주 조금 볼 거고, 3, 4등급 친구들은 1, 2등급 친구들은 해설지를 안 보고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뭘 쓰냐? 문제는 당연히 모의고사 쓰겠죠? 문학 푸는 시간은 이게 문제가 17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도 찍어 올렸지만 시간은 좀 적게 잡으면 좋긴 한데 27분에서 30분 정도를 잡고 문제 17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답 정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 일단 문학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 견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나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잘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문학의 오답의 첫 번째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표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개념이라고 하는데 맨날 개념 거리는데, 개념이라는 걸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개념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아까 얘기했던 교재가 있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작은 노트 하나가 있는 게, 작은 노트로 하는 게 훨씬 더 번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데 도움이 돼요. 노트를 하나를 마련을 해두세요. 아니면 그냥 개념의 나비 효과 하나를 마련을 해두시고, 개념의 나비 효과는 쉬운 길이고 이게 좀 어려운 길인데 여기도 확실한 길이에요. 올바른 공부. 작은 노트 하나 구비하시고 가나다 순으로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한 2장? 2장에서 뭐 좀 두꺼우면 더 해도 돼요. 한 3장 정도로 가나다 순으로 인덱스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 3페이지, 그 다음에 나 3페이지에서 뭐 테이프를 좀 붙이시거나 그래서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나는 이 개념을 모른다. 예를 들면 뭐 서리법이든 영탄법이든 뭐 시간의 흐름이든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든 서술자의 개입이든 이런 개념들을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쓰는 건데, 이 표현상의 특징은 오답 노트가 아니라 여러분 정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모의고사로 했을 때 한 10개, 한 20개? 약간 6개월만 해도 진짜 굉장히 큰 효과를 줘요. 그리고 꾸준하게 좀 더 해 나가면 더 좋은 거고, 정답 노트를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개념어가 있고 의인법이라는 개념어가 있고 정의를 외우고 있어. 정의를 외워서 뭐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의도 중요하지만 개념어를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근데 내가 3, 4등급이면 정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3, 4등급이면 그러면 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정의가 안 잡혀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개념의 나비 효과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1등급에서 3등급은 개념 정의는 아는데 기준이 없는 거잖아. 기준을 적는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색채어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색채어. 여기 모의고사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1번 문제를 1번 문제 1번이에요. 현재형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머지 이런 공간의 이동이 뭔지, 뭐 색채어가 뭔지, 뭐 나열, 뭐 부정적 나열이 뭔지, 나열 정도는 알 거니까 뭐 색채어가 뭔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내가 기준을 정하지 못하겠으면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 걸 색채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너가 기준을 정해. 모의고사가 한 3개, 4개, 5개 정도 쌓이면 그 색채어의 기준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 푸른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색채어가 있다 그랬어. 푸른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색채어구나. 그래서 색에 대한 단어가 있으면 색채어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모의고사를 보니까 예를 들면 바다, 눈, 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색채어래. 그러면 색깔이 없어도 누가 봐도 바다는 파란색이고 누가 봐도 눈은 흰색이니까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색채어구나. 이런 기준들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많이 물어보는 게 수미상관을 물어봐요. 자, 뭐 수미상관도 1년하고 6년짜리 6가지 연애 작품이 있어요. 그럼 1년하고 6년이 똑같으면 수미상관일까? 그럼 수미상관이겠지. 그럼 1년하고 6년하고 똑같은데 6년이 좀 달라. 그럼 수미상관일까? 그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네들이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답 노트를 한 6개월 정도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표현상의 특징은 틀릴 리가 없어요.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3가지에서는 정답 노트를 만들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문학의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들을 물어봐요. 이건 그냥 모의고사 본문에다가 따로 준비물을 넣고요. 근거 찾아서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3번 문제 같은 건데, 올려볼게요. A하고 B에 관련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A 답이 2번인데 A가 하던 일을 맞춰야 B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손인데 어떤 일을 맞춰야 밥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손은 광고지를 안 하죠. 그것을 다 버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써 있잖아.
그래서 B는 위에 써있지만 흰 밥이거든. 그러면은 이건 내용 문제니까 여기다 밑줄 하나 긋고, 사실은 여기다 더 그어야죠. 여기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손에다 밑줄 긋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감상이 아니라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표시를 해주고, 내가 찾은 게 맞을까? 아니면 이제 내가 찾은 게 맞을까 하시면 그때 오답 정리 후에 해설지를 봐라.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용 일치 문제라 가지고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기와의 적절성. 자, 보기와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인데, 보기와의 적절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A, B 이렇게. 옆에 A가 글, 본문, 그 다음에 B가 보기. 자, 글에 이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보기에 이 내용이 있는가? 보통 이제 두 개 다 있어요. 중요한 건 A하고 B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봐도 이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설지로 보면 안 되는 게, 해설지로 보면 납득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으면 틀린 거에 관련돼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자, 그래서 해설지를 보지 않은 상태로 뭐 답만 체크를 하든, 예를 들어 보기와의 적절성이니까, 자 4번 문제 보기 이렇게 있죠. 1번을 골라서 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에서 한참 쩡쩡 올리냐, 이게 A야. 야, 본문 얘는 무조건 있겠지. 이라는 표현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권이냐.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대상이 주어 가지고 있는 권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권이라는 말을 찾아. 그럼 이거는 보기에 있지. 그럼 이 쩡쩡 울리더니 권위를 나타내냐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를 나타내는지 근거를 봐야지. 자, 대상이 나타낸다 그랬어요. 대상이 나타내는 권위라고. 그럼 쩡쩡 울리던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서 동원뒷밥 먹었다고. 옛날에 할머니는 시아버지 남편도,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모알굴림인데, 모알굴림이 뭐냐 봤더니 형벌이래. 그러면 이 쩡쩡 울리던이라는 얘기는 과거의 대상, 오조 할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등이 동네 백성들을 고민했다고 하니까 권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밑줄을 그어야지. 그래서 4번에 1번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 근거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근거를 잡으실 때 내 생각은 이건데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야 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 생각이 맞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참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답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학의 오답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